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이제 지주회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전략입니다. 최근에 많은 개인, 기업,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싱가포르를 단순한 해외 진출 국가가 아닌 이제 동남아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관점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싱가포르 법인을 활용해서 이제 그룹 전체의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자금 흐름과 세무 효율성을 높이는 지주회사 구조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제 싱가포르 법인을 단순한 현지 운영 법인이 아닌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 시에 별도의 어떤 지주회사 법인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과 투자자분들께서 설립하시는 Private Limited Company, 이제 PTLTD라고 부르는 법인 형태가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Q&A 시간에 통해서 최대한 문의 내용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제 질의응답 Q&A 세션을 포함해서 크게 8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션 1에서는 이제 왜 싱가포르인지, 지주회사 허브로서의 핵심 경쟁력 6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세션 2에서는 이제 법인 설립 유형과 구조 설계를 다루겠습니다. 세션 3에서는 이제 법인 운영 시 매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을 정리해드리고, 세션 4에서는 싱가포르 조세제도와 세제 혜택 그리고 실효세율 계산 예시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션 5는 이제 GST 등록 및 신고, 세션 6는 지주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관계사 간의 거래 관리, 그리고 세션 7에서는 이제 실전 케이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세션을 진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왜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주회사 설립지로 싱가포르를 선택하는지 그 핵심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싱가포르가 아시아 지주회사 허브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싱가포르가 늘 첫 번째 선택으로 고려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이 낮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자금과 배당, 그리고 지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 지주회사가 갖는 본질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법인세 17%의 단일세율입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단일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최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17%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초기 3년간의 어떤 추가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요. 26년도 예산안에 기초한 어떤 법인세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혜택도 지금 공제 혜택도 이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소득세 0% 원티어 배당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요. 싱가포르는 원티어 배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법인 단계에서 세금이 납부되면 이제 주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죄송합니다. 법인에서 납부가 되면 이제 지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지주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에 한국 모회사로 배당을 송금할 때 싱가포르 단계에서는 별도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 구조에서 어떤 이중 과세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100개국 이상의 이중 과세 방지 협약입니다. 싱가포르는 한국을 포함해서 100개국 이상과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한싱 DTA를 활용하면 배당, 이자,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실질적으로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 차원에서 세부담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이득세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싱가포르에는 자본이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어떤 지분을 매각하거나 투자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향후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그룹 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익식 구조 설계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환관리 규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 가능하고요.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과 달리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규제가 없어서요. 어떤 해외 송금 시 신고 의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환 관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룹 내 자금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본사 자회사 간의 자금 이동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지주 구조 운영에서 매우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동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외국인 100% 소유이고요.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이제 투명한 법 체계와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제 투자자나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법인이라는 싱가포르 법인이라는 점 자체가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강점은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것에만 있지 않고 자금이 막힘없이 흐르는 구조, 그리고 명확한 조세제도 아래 부담되는 과세 없이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지배구조,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한다는 점이 이제 싱가포르 지주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음은 이제 법인 설립 유형과 구조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할 때 흔히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형태의 특성과 지주 구조에서의 적합성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Private Limited Company, PTLTD로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독립적으로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외국인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며 이제 주주의 책임은 출자된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모든 업종의 사업이 가능하고요. 이제 지주구조 설계에서도 가장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지주회사 구조를 이제 설계하실 때에는 사실상 PTLTD가 유일한 이제 실질적 선택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브런치 오피스로 이제 지사 혹은 지점으로 불리는 그런 형태인데요. 한국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본사와 동일한 업종만 운영이 가능하고요. 법적 책임이 한국 본사로 확장됩니다.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주구조 활용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은 리프레젠테이티브 오피스이고요.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전 시장 조사나 이제 제한적인 판촉 활동만 허용되고 운영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실질적인 어떤 사업 운영이나 지주 구조 설계에는 활용은 어렵고요. 아울러 연락사무소는 단순 등록 방식이 아닌 이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이나 지사 등록에 비해서 설립 절차 그리고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편입니다. 또 결론적으로 지주회사 구조를 구성하실 때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격과 어떤 유한 책임을 갖추고 있는 PTD, LTD 형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실무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이 형태로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TLTD 설립 시 반드시 충족하셔야 할 요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주주입니다. 당연히 이제 법인, 네, 이제 속하게 되는 주주가 필요하고요. 최소 1인 이상의 주주를 설정하셔야 되고, 개인 및 법인 주주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인 100% 소유가 허용이 되고요. 한국 법인이 이제 싱가포르 법인의 100% 주주가 되는 구조가 일반적인 지주 구조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지 등기 이사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거주자인 이사가 1인 이상 반드시 필요하고요.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인플로이먼트 패스 소지자에 의해 자가 꼭 현지 등기 이사로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고 싱가포르 내 파트너나 임원급 직원이 없으신 경우에는 당사 노미니 다이렉터 이제 현지 등기이사 서비스를 통해서 초기 법인 설립하시고 이후 대표자나 혹은 임원이 EP를 직접 보유하시는 경우에는 등기이사로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 세크리터리라고 불리는 법정 비서역
뭐 관리역, 간사역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이제 싱가포르는 컴퍼니 액트라든지 아크라 이제 기업청의 신고 의무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법인 설립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선임이 완료되어야 하고 이제 법인 설립 서류라든지 연차 보고 관련 문서를 관리 담당하는 역할로 이제 선임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해당 서비스도 함께 제공드리고 있고요. 당사는 기업청에 이제 CSP라 그래서 Corporate Service Provider로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지 등록 주소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실제 주소지가 필요하고 PO 박스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이제 별도 사무실이 없으신 경우에도 저희의 이제 레지스터 오피스 서비스를 통해서 등록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본금입니다. 법적 최소 요건은 1불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우선 법인 설립 시점에 이제 저희가 1불에 맞춰서 법인 설립 진행하고 추후에 은행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되면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구조로 정리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주 구조의 뭐 신뢰도라든지 자본 잠식 방지, 그리고 EP 비자 지원 등의 이제 다른 목적들에 따라서 최소 10,000불에서 뭐 10만 불 정도의 자본금 증자는 제한드리고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는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립 소요기간 및 서류인데요. 이제 서류 완비 후에 설립 소요까지는 기본적으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기업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여권사본과 주소지 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 정관, 등기부 등본, 그리고 상위 지배자 정보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시면 다음에는 은행 계좌 개설 단계인데요. 최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KYC, 고객 신원 확인 심사가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싱가포르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가 사업 개시 그리고 영위를 위한 어떤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미리 전략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현지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뭐 DBS, OCBC, UOB 등의 은행들이 있고요. 싱가포르 시중은행으로 이제 대외 신뢰도가 높고 그 페이나우, 자이로 등의 이제 싱가포르 현재 결제 인프라의 어떤 연동이 완벽하게 완전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주 구조에서 이제 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권장드리는 선택이고요. 일반적으로 영어 또는 중국어를 통해서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계좌 개설이 2,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은행 중에 이제 OCBC 은행의 경우에는 별도 싱가포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계좌 개설이 지금 가능하고요. 현재 많은 신규 법인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계 은행입니다. KB 하나, 우리, 신한은행 정도가 있고 이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한국 본사와의 기존 거래 은행과의 어떤 연계가 비교적 원활합니다. 다만 이제 도매 금융 중심이라서 체크카드 발급이라든지 페이나우 등의 어떤 이용은 좀 제약 사항이 따를 수 있고요. 지주구조 운용 시에는 현지 은행과의 병행 운용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 KEB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자동 지급 방식인 자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은행 계좌입니다. 이제 에어월렉스, 에스파이어 등이 있고요. 100%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이제 영업일 기준 4일에서 5일 정도로 활성화가 되는 게 굉장히 흔하고요. 초기 사업 개시가 급하신 경우에는 현지에는 계좌 개설까지 사실 2, 3개월에 상당한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브릿지 용도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다국가 통화 처리와 글로벌 결제 행동도 용이한 편이라서 일단 법인 설립 이후 초기 세팅 시에 계좌 개설하셔서 이용하시기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운용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법인을 운영하실 때 매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사항이 있고요. 기한을 놓치는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도 과태료 부과라든지 법적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이제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하시면 기본적으로 매년 4가지 대정부 보고 사항을
이행하셔야 하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주주총회 및 연차보고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하셔야 하고, 이제 연차보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 즉 회계연도 종료 기준일로부터 한 7개월 이내에 기업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해 7월 말이 이제 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법인세 신고가 있겠고요. 법인세는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지고요. 먼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ECI라고 하는 추정 과세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고, 과세소득이 없고 전체 매출이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500만 이하인 경우에는 ECI 신고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 법인세 신고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서 온라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GST 신고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는 GST 등록법인에 한해서 이제 적용되는 의무사항이고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모든 법인이 GST 의무 등록 사항은 아닙니다. GST 이제 부가세 관련 사항은 뒤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소득 보고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매년 3월 1일까지 직원에게 IR8A라고 하는 소득 명세서를 전달해야 하고요. 직원 본인은 매년 4월 18일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직원이 5인 이상인 법인은 AIS라고 자동 정보 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제 의무 보고 사항들을 전체 일정 2가지 정도의 케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인 법인의 경우이고요. 12월 말 결산 마감 후에 3월 말까지 ECI 추정 과세소득 신고를 하고, 결산 자료에 기초해서 감사보고서 혹은 약식 감사보고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후 6월 말까지 주주총회 개최하셔야 되고요. 7월 말까지 연차보고를 이제 기업청에 제출한 뒤에 11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면 한 해의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26년도 3월 말 기준의 법인이고요. 각 일정이 약 3개월 정도씩 뒤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ECI 신고하시고 9월 말까지 주주총회, 10월 말까지 연차보고, 그리고 법인세 신고는 당해 11월 30일이 아닌 그 다음 해 11월 30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Financial Year End 그리고 회계연도 말과 이제 Year of Assessment라고 하는 과세연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실무적으로 꼭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을 한 3가지 정도만 추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제 감사 면제 조건입니다. 그 매출 1,000만 불 이하, 자산 1,000만 불 이하, 직원 50인 이하, 이 3가지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을 충족하시면 스몰 컴퍼니로 분류돼서 이제 약식 감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법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최종 지배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개별 법인 기준으로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룹 기준으로 정식 감사 의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XBRL이라고 하는 특정 포맷의 재무제표 제출 의무이고요. 법인 주주가 있거나 자본ям식인 상태인 법인은 연차보고 시에 XBRL 형태의 재무제표를 추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에 자본금 1불로 설정하시고, 사업 초기에 어떤 손실이 누적되면 쉽게 자본 잠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립 후에 충분한 자본금 수준을 유지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제 셋째로는 회계연도, Financial Year End 설정의 중요성인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법인에서 이제 캘린더 이어를 기초해서 12월 말에 회계연도를 설정하거나 회계연도를 이제 그 법인 설립일에 기초해서 회계연도를 설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회계연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신고 기한이 연동되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설립 단계에서 사업 일정과 그리고 모회사 보고 일정을 함께 고려하셔서 전략적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조세제도입니다. 이제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실제 납부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실질적인 법인의 어떤 세제 경쟁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싱가포르, 홍콩 법인세를 비교하는 표를 조금 만들어 봤고요. 표면적인 세율만 보시면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겠으나 이제 각종 감면과 비과세 구조를 반영한 실효세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억 원 이하는 10%, 200억 원 이하는 20%, 3천억 원 이하는 22%, 그리고 초과 구간은 25%로 해서 여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10%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최고 세율은 27.5% 수준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 구조입니다. 다만 이제 실제 납부세액을 볼 때는 표면 세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후 3년 동안 적용 가능한 세제 감면을 통해서 이제 실효세율이 약 6.37%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고요. 여기에 뭐 예산안 2026에서 발표된 법인세 리베이트 50% 등의 어떤 중첩 적용이 가능한 혜택을 함께 포함한 경우에는 초기 법인세 부담이 추가로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제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구조에 매우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100개국이 넘는 국가와 체결한 어떤 이중과세 방지 협정,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홍콩 같은 경우는 투티어로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고요. 홍콩 달러 200만 이하 소득에는 8.25%, 이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일부 구간에서 싱가포르보다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어떤 과세소득 규모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면 차이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DTA 네트워크의 범위가 싱가포르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라는 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싱가포르는 단순히 법인세율만 낮은 국가라기보다는 감면제도, 비과세 항목, 그리고 뭐 DTA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이 큰 국가입니다. 특히 동남아 진출, 해외 자회사 관리, 배당 완류, 투자 수익 회수, 뭐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어떤 사업주나 법인이라면 싱가포르는 지주회사 설립지로서 어떤 높은 실효세율의 경쟁력을 갖춘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목별로 전체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는 17% 단일세율로 이제 영업, 투자, 저작권, 특허소득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에 대한 어떤 소득은 비과세로 처리가 되고요. ECI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로 그리고 확정 세무 신고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GST는 9%로 안내드렸고요. 이제 싱가포르 내 재화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부과되고 수출과 국제 서비스 등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GST 등록법인에게만 신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GST 등록 여부 확인이 꼭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티어 코퍼레이트 텍스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면 주주에게 배당이 지급될 때는 추가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내에서 배당소득세는 사실상 0%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법인 소득으로 간주가 되고요.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17% 세율 적용됩니다. 특히 싱가포르 세법상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회계상으로 인식된 어떤 미수익 이자, 즉 미실현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비거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이자, 커미션, 기술 서비스 비용, 그리고 어떤 경영진 보수 등에 부과가 되고요. 비거주 법인에게는 10%에서 15%, 비거주 개인에게는 10%에서 24%가 적용됩니다. 한국, 싱가포르 DTA를 활용하면 요건 충족 시에는 뭐 배당 10%, 이자 10%, 로열티 5% 정도로 이제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법인 운영 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세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원천징수세 대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일 혹은 계약상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연말에 뭐 1회 결산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결산거장에서 뒤늦게 해당 거래를 확인하고 한꺼번에 신고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신고 지연에 따른 벌금 혹은 이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외 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서비스 비용, 이자, 기타 원천 징수세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대상되는 비용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시점에 그 계약서를 미리 검토해 보시길 제안을 드리고요. 그 원천징수세 적용 여부 검토부터 신고 및 납부까지 당사 도움 필요하신 경우에는 문의해 주시면 그 기한 내에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법인 이제 법인세 감면 제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신설법인 세제 혜택입니다. 최소 10만 불까지 75% 면제, 다음 10만 불까지 50% 면제가 적용되고요. 하여 20%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약 6.37%가 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싱가포르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 납세 의무가 있어야 하면서 주주수가 20인 이하의 개인 주주가 1인 이상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 역시 부동산 투자 활동은 해당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신규 법인에 대한 감면제도가 적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부분 감면제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초 만 불까지는 75% 면제, 다음 19만 불까지는 50% 면제가 적용이 되고요.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약 8.28%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예산안 2026, 기존에 25에서도 뭐 동일한 그 CIT 리베이트이 있었고요. 26의 기초에서 현재 최대 한도 4만 불까지 50%의 리베이트이 적용되고 있고, 해당 리베이트는 이제 신설법인 세제 혜택이나 부분 감면 제도와 함께 중첩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해당 감면 제도를 실제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10만 불 75%, 그 다음에 그 다음 10만 불에 대한 50% 면제 혜택을 넣을 때에는 이제 20만 불 기준해서 이제 전체 세액이 7만 5천 불로 줄어들고요. 과세소득이 7만 5천 불로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에 17%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2,750불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6.37%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넣게 되면 여기서 50%를 추가 절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감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최초 만불에 대해서는 75%, 7,500불, 그리고 다음 19만 불에 대해서는 50%인 9만 5천 불이 면제가 되고요. 과세소득은 9만 7,500불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 계산했을 때 17% 하면 16,575불이 되고요. 실효세율은 8.28%고 동일하게 리베이트 적용 가능합니다. 과세소득이 20만 불일 경우에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20만 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이제 고정세율인 17%에 가깝게 상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1밀리언 정도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시더라도, 14%, 15% 내외에, 굉장히 적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GST 등록 및 신고 관련입니다. 이제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 GST는 GST 등록법인에게만 청구 권리와 이제 신고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미등록법인은 GST를 청구하거나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GST 과세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스탠다드 레이시라고 하는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리고 제로 레이트 같은 경우는 상품의 수출 및 국제 서비스가 해당이 되고요. 이그젬트 이제 면제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라든지 금융 서비스들이 해당되고, 이제 아웃 오브 스콥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해외로 판매 혹은 배송되는 상품, 개인 간 사적 거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등록 관련해서는 강제적 등록과 자발적 등록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강제적 등록 같은 경우는 직전 12개월 과세 매출 누계가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100만 불을 초과하거나 향후 12개월 내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GST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요. 소요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주에서 4주 정도입니다. 자발적 등록으로는 매출이 100만 불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업 목적상 자발적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4주에서 8주로 더 길고 이제 GST e-러닝 코스를 수강하셔야 되고요. 퀴즈 통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약 2만 불 수준의 어떤 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등록 후에는 2년간 취소가 불가하고요. 그 기간 동안은 신고 의무가 지속됩니다. 매출 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이 자발적 등록을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2년간 신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환급받을 GST가 없거나 적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GST 등록 및 신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행정적인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자발적 등록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제 GST 신고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진행이 되고요. 분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일반적으로 자이로를 통해서 납부 그리고 환급이 처리됩니다. 예로 12월 말 결산 범위 기준으로 하면 1분기 이제 1월부터 3월까지의 내용을 4월 30일까지 신고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고 지연하실 경우에는 세액의 5%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200에서 10,000불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 지연 시에는 어떤 세액의 5%에서 5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 CMS 서비스라고 컴퍼니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떤 기장이나 결산을 이용하고 계신 고객께는 저희가 분기별로 결산과 연동해서 GST 신고 일정을 사전에 안내드리고 있고 기한에 맞춰서 신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지주회사 구조를 운영할 때 실제로 행정 및 세무 리스크가 집중되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다이아그램 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 모회사, 싱가포르 지주회사, 그리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자회사로 이루어지는 3단계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가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 구조로 이해가 되고요. 해당 구조에는 반드시 관리하셔야 할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1번은 모두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전 가격입니다.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고 하고요. 이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어떤 용역 제공이라든지 대여금, 로열티 수치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를 이전 가격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이제 암스랭스 그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특수관계 거래의 이제 연간 합계가 1,500만 불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 이전 가격 문서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가 미비한 경우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나 질의 시에 상당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1,500만 불이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전 가격에 대한 조사 검토 그리고 뭐 많게는 문서화 보고서를 좀 준비해 두시기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구조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이전 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문서화를 병행하시는 것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배당 환류 구조 그리고 DTA 활용인데요. 동남아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싱가포르 지주회사로 배당을 하고 다시 한국 본사로 환류하는 구조에서 조세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싱가포르는 원티어 시스템 덕분에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배당을 송금할 때 싱가포르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고요. 여기에 한국 싱가포르 DTA를 적용하면 한국으로의 배당 시에 원천시세율을 일반 세율에서 최저 10%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DTA 적용을 위해서는 뭐 한국의 거주자 증명서라든지 적정 증빙이 필요하고요. 사전에 준비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3번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의무입니다. 싱가포르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룹 간에서 어떤 감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때에는 그룹 전체 기준으로 20컴퍼니의 해당 여부를 재평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 법인 기준으로는 감사 면제 대상이더라도 그룹 기준으로는 감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모회사의 어떤 외부 감사나 연결 보고 일정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싱가포르 법인의 결산, 감사 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한국 모회사의 연결 및 공시 여부에 따라서 싱가포르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구비가 구비 의무가 이제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전 케이스 2가지 정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케이스 A 같은 경우는 IT 스타트업이고요. 동남아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IP 및 운영 확장 구조로 이제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한국의 IT 스타트업이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케이스고요. 구조는 한국 본사에서 싱가포르 지주회사 100%, 그리고 싱가포르 지주회사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영업법인 3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지주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나 어떤 브랜드가 같은 IP를 등록하고 동남아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고요. 이런 구조를 설계하게 되면 이제 로열티 수익이 싱가포르에서는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베트남 자회사의 이익은 싱가포르로 배당으로도 환류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과 싱가포르 DTA를 통해서 어떤 절세 구조를 통한 이제 한국 본사로 이제 배당 환류 그리고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자 유치 시에도 싱가포르 지주회사 단계에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싱가포르 내 자본 이득세 없이 익식 역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케이스 B로 보면 제주 유통업이고요. 글로벌 트레이딩 허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조업체가 말레이시아 공장을 통해 생산을 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에서 싱가포르 트레이딩 법인을 중간에 배치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법인에는 이제 제조 원가가 좀 집중이 되고요. 싱가포르 트레이딩 법인에서는 글로벌 고객 대상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마진이 집중되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낮은 법인세율의 이제 어떤 효과를 톡톡하게 보실 수 있고 이 구조에서 어떤 핵심은 이전 가격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법인 간의 거래 가격 설정이 어떤 각국의 세무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 초기 설계 단계부터 TP 문서화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앞서 설명드린 구조 외에도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이제 해외 자회사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통한 배당 선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이제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로 환류한 후에 이를 다시 한국 모회사로 배당하는 구조 역시 실무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싱가포르는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해외 원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세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에서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배당 관련된 세금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 직접 배당을 하거나 자금 송금을 할 때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 규제, 행정 절차, 현지금융기관의 어떠한 심사라든지 송금 관련 서비스 구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중간지수 회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금 이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요. 향후 재투자나 투자금 회수, 그리고 그룹 내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높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지주회사 구조에서는 단순한 절세 목적을 넘어서 그룹 전체의 어떠한 자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사업 확장에 대한 어떤 대비를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활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당사 그 프리미어 TNC는 이제 법인 설립 회계세무 분야의 해외 수행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서 이제 법인 설립부터 세무 회계 처리까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진행하신 고객사 사례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중소 중견기업 해외 수출 지원 서비스,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핀테크 지원센터 해외 진출 플랫폼,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 서울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웨비나 이후에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사항은 이제 유튜브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프리미어 TNC 유튜브 확인해 보시면 관련 사항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여러 CNS 채널을 통해서 당사 서비스 제공을 드리는 국가라든지 각 국가별 유익한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CNS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와 어떤 소통도 가능하시고 유튜브를 통한 어떤 유익한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현 시점 이제 총 한 10개국 그리고 12개의 지사에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조속하게 관련 담당자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한 3, 40분 정도 걸쳐서 싱가포르 지주회사 구조의 핵심, 경쟁력부터 어떤 법인 설립, 컴플라이언스, 조세제도, GST, 그리고 관계사 거래 관리부터 이제 시장 케이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면 이제 싱가포르 지주회사 구조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금의 어떤 흐름을 자유롭게 하고 그룹 전체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잘 활용하시면 단순한 해외법인 하나를 설립하시는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글로벌 성장 전략에 어떤 기반을 갖추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이전 가격에 대한 관리, 배당 환류 전략, 그리고 자본금 수준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은 설립 초기부터 세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향후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 프리미어 TNC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부터 세무, 회계, 감사, 비자, 컴플라이언스까지 싱가포르 진출에 대한 전 과정을 한국어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내용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웨비나 신청 후에 별도로 전달 주신 사전 Q&A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첫 번째 문의 사항이고요. 이제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실제로 운영 준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제 법인 등록 자체는 서류 완비 후에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완료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 개시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이제 은행 계좌 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중은행 KYC 심사에 통상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사업 영위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는 방법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에스파이어나 에어렉스 같은 어떤 디지털 계좌를 먼저 개설하셔서 초기 거래를 시작하시고 이제 시중은행 심사를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이제 설립 이후에 1, 2주 내에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어떤 자본금 증자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 이제 베트남 자회사에서 싱가포르 법인으로 배당을 올려보낼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올려보낸다는 의미는 어떤 배당금 자회사에서 배당 선언을 통해서 싱가포르 법인으로 지급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이해로 베트남은 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지주회사가 베트남 자회사의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베트남 단계에서는 배당 송금 시, 그러니까 선언하시고 송금 시에 별도의 세금은 없고요. 다만 베트남에서 법인이 배당 선언하실 때에는 어떤 축적된 잉여금 내에서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당해 연도에 이익이 플러스여야 하고 법인세 납부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한 말레이시아 진출도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이제 말레이시아 역시 싱가포르와 동일하게 싱글티어 배당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요. 법인세가 납부된 이후 분배되는 어떤 배당에 대해서는 주주 단계에서는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주주가 수취하는 당일세율에 대한 배당은 면세입니다. 비과세입니다. 네. 세 번째는 싱가포르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면 연결 재무제표 작성이 무조건 의무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의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싱가포르 회계 기준을 보시면 FRS 110번 조항이고요. 이제 지배력을 보유한 어떤 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무조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4가지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는 완전 혹은 이제 부분 소유한 자회사로서 나머지의 주주들이 연결 미작성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둘째, 공개시장, 이제 뭐 퍼블릭 어나운스먼트라고 하죠. 이제 공시라고도 하는데, 공개시장에서 채무 또는 지분 증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IPO를 뜻합니다. 이제 증권시장이나 뭐 어떤 채무나 지분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것, 그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셋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시장에서 증권 발행을 목적으로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을 것. 그리고 넷째는 이제 상위 혹은 중간 모회사가 자회사를 연결하거나 공정가치로 측정한 재무제표를 이제 일반에 공개할 것. 그러니까 일반 퍼블릭에 공개할 것이라는 어떤 4가지에 대한 조건 정도를 충족하시면 연결재무제표 구비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중소 어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상장사가 아니고 상위에 이제 한국 모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면 위 조건에 대한 어떤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조건 충족 여부는 이제 구조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그리고 법인 설립 시점에 감사 요건과 함께 연결 관련 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귀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프레미어 TNC였습니다. 감사합니다.